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증여가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매매 거래량이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공공성 강화해서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계 1구역 외 5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위 구역 사업들은 주민 3분의 1이 해제를 요청하고 사업 찬성률이 5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 사유 요건에 해당됩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양도하는 입주권의 가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1가구 2주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과 세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브랜드 오피스텔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오피스텔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데다 평면,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폭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3주째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성남시 분당구 등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강남권 상승세가 일기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의 부동산 증여가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2006년과 비교하면 43%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추후에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이체크에서는 이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분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역시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좀 더운 여름입니다. 오늘도 이 여름 더위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본격적인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네. 그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 이야기 잠시만 좀 나눠보죠. 네. 오늘은 좀 증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재테크로 구입한 이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증여가 또 절세와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에 대해서도 증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소형에 대해서도 집의 이제 개수라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래의 자식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그 너무 집값이 비싸지니까 주택을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여러 가지 세테크 차원에서 이제 증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PPTR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 주택하고 상업용 매매 거래는 줄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는 뭐 어떤 기간 대비 줄었는데 증여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사상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주택하고 상업용, 비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 주택하고 상업용인데 이제 비주거용인 거죠. 매매 거래량이 작년보다는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매매 거래량이. 근데 증여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 그러니까 상반기 부동산 증여 역대 최대 절세나 재테크를 겨냥한 듯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가 2006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상반기 때 거래 건수가 92,000건에 해당을 하는데요. 예, 주택과 상업 비주거용으로 봤을 때 얘기죠. 2016년도 상반기 작년이죠. 작년에 13만 1,206건으로요. 그때 당시에 상반기 기준 종전의 최고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지금 13만 4천 건 이상으로 지금 2006년에 비해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처음 했던 거에 비해서 11년 만에 43%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2016년에 비해서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증여나 이런 걸 하고 있나? 전국 부동산은 작년에는 이제 총 통틀어서 26만 9,470건의 지금 증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숫자가 나왔죠. 근데 2006년에 비례해 가지고 상당한 최고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이 증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죠. 하반기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증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 부동산 증여 수치가 이러한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주택 증여도 2017년도 상반기에 대한 조사만 한 거로 봤을 때 4만 800건이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증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 거래로는 처음으로 4만 건 이상 늘어난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식분들한테 증여를 지금 미리미리 세테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치면 2017년도 상반기에만 주택 증여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올 상반기는 지금 45만 8천 건 이상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됐는데 작년 대비 2.1% 정도 매매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여가 아니라 매매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2.1% 감소했는데 증여 건수는 작년 상반기 대비 지금 이제 6.8%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서울만 봤을 때는 총 6,507건 중에서 작년 상반기보다 3.9%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매 거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좀 감소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지금 뭐 한 11.3%, 27.몇% 해가지고 좀 감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서는 상반기 대비 10.1% 늘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90.8. 성북, 강서 전부 다 이제 눈에 띄게 증가를 상당히 지금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7,000건 이상 지금 10.1% 정도 증가한 증여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뭐 24%, 기타 지역도 뭐 강원, 대전, 광주 해가지고 다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주택은 그렇다 치고 그럼 비주거용 주택 말고 그 외의 것들 이제 상가 같은 걸 얘기하겠죠. 매매 건수는 8만 8천 건으로 지금 이제 작년보다는 감소한 거에 비해서 증여 거래는 이것 또한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증여 건수가 총 8천 건, 작년 상반기 대비 한 18% 이상 지금 이제 증가를 한 걸 볼 수 있고, 이는 이제 역대 상하반기 통틀어 갖고요. 실질적으로 반기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보시게 되면 반기별 물량 최대치. 엄청난 23.7%를 차지해서 총 2,000건을 차지했는데 전국 증여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증여 건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저금리가 장기화로 되면서 임대 수입이 가능한 임대 수익용 다세대 주택 그리고 상가, 꼬마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토지도 지금 역대 상반기 대시 최대 기록을 지금 증여를 하고 있죠. 증여 절세의 목적으로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재건축 주택을 지금 실질적으로 증여들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율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하고 동일합니다. 세율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증여를 한 뒤 10년이 지나게 되면요. 상속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증여를 미리 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세에서 계산을 할 때 계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증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0년 뒤가 지나면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세부담 때문에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젊은 자녀들에게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이제 증여하는 제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증여받은 자녀들은 전세금이나 대출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뺀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전체 가액 대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전체 매가는 뭐 7억인데 전세를 6억을 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흔한 말로 부담부증여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새로 산 주택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부담부증여가 아니고요. 부담부증여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부모가 갖고 있던 것들을 대출을 이제 껴서 이렇게 양도 차원으로 넘기고 나머지 증여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부증여고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증여에 해당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를 하실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증여를 하실 때는 혹시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되면은 자식한테 증여를 했을 때 5천만 원 이상은 양도세가 과세되니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뭐 7억짜리 증여를 한다 그러면 전세 6억을 끼고 증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7억 전세 6억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은 과세가 안 되니까 뭐 500만 원 정도 10%를 내게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10% 할인을 해줘가지고 450만 원을 이제 세금을 미리 내면 되지만 지금 이제 한 7% 할인되니까 97%에 해당하는 한 500 몇십만 원을 이제 세금을 내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처음 살 때 이야기고요. 만약에 부모가 주택이 2개여서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가게 되면 이 주택 하나가 양도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본인을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1억에 대해서는 5천은 증여세를 안 내니까 넘어가고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지만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요. 내가 산 금액을 빼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흔한 말로 5천만 원 은행에 넣어놨는데 한 이제 10년 아이가 자랄 때까지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놔뒀더니 얘가 1억이 됐더라. 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종잣돈을 가지고 이 친구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끔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 수요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요, 일부러 이제 전세, 살 때부터 전세 한 14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전세 한 7, 8억을 끼고 나머지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지금 이제 나중에 매매가요. 앞으로 강남 못 들어간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건축 물건을 사서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이렇게 증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상승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부동산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 심리부터 해가지고 세테크 차원에서 부부 서로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6억씩 그러면서 원가를 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런 수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고 정법이기 때문에 세테크법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는 상가까지 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유의해야 하는 세금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시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의 전화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예, 서울 강동구 둔천동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예. 25평 갖고 있고, 네, 예. 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주변에 새 단지가 많이 생겨서, 네, 파는 게 좋은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네. 예. 만약에 이제 팔게 되면 송파 쪽으로 주거 지역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송파 쪽엔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궁금해서요. 네, 그럼 현재 이 둔촌동의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어요. 네. 자,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 푸르지오 아파트 25평형을 전세를 끼고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매도를 하고 송파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 좋을지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지금 이제 둔촌동, 둔촌 푸르지오 얘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제 그 둔촌동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둔촌 푸르지오.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2010년경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2010년도. 2010년경. 예, 아주 이제 새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요즘에 들어서 팔으라고 전화 많이 오지 않던가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둔촌주공이 이주를 시작을 했죠. 지금. 예. 네. 7월 2일 날 5,400세대 중에서 400세대는 이미 이주를 했고 5,000세대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주하는 7월 2일부터 해가지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3,000 이상씩 가격이 오르게 돼요. 지역적으로. 예.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주하는 세대가 아이들 때문에 어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격이 그래도 좀 착한 둔촌을 지금 이제 매입하고자 전화를 자꾸 드리는 건데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냐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예. 우리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 지금 매매가 얼마 정도 하시죠? 지금 6억 정도, 6억 초반 정도요. 예. 6억 초반 정도. 예.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몇 평이 그렇죠? 30평대? 25평. 25평대? 예, 예. 25평이 6억 한 이제 초반 정도.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요렇게 가격을 갖고 있는데 뭐 강남 나오기도 괜찮고 주변에 여기 보시면 다 녹색이 보이시겠지만 뭐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뭐 살기 괜찮습니다, 여기. 그리고 예. 이제 안에 보시면 뭐 초등학교도 있고 뭐 학교도 잘 돼 있고요. 전철도 뭐 나름대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2018년도 11월 12월에 이슈가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9호선이, 예. 9호선 연장선이 개통 준비하잖아요. 그죠? 예. 보통 전철이 뚫리기 전에 1, 2년 전엔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직 얘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죠. 예, 11월, 예. 12월 달 되면 세대 이주를 별개로 하고서라도 전철역 때문에라도 가격이 또 상승이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예, 전세를 놓고 가셔야죠. 이제 지금 2017년도니까 18년도면은 최소한 전세 2년 더 돌리는 거죠. 그리고 예, 일시적 이주택이 3년이니까
3년 안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매수자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둔촌 주공이 새로 짓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할 겁니다. 그러면 예. 대체주택으로 주변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때 굉장히 적절한 아파트 중에 하나인 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전철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예.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고 예. 최소한 전철 뚫리는 거를 반영을 받고 매도하신 방향을 잡으셔야겠죠. 근데 네. 이제 부동산에서는 고독지구도 이제 새로 네, 뭐 네, 네. 큰 대단지들이 입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네. 또 이게 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조정이 들어가지 않겠냐 뭐 그러면서 그래요? 예 조언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가 고독지구죠. 고독지구 이제 아파트 이제 입주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은 분들입니다.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돼요. 내일 모레 되면은 아들내미 예. 등록금도 내줘야 되고 바빠요, 그분들도.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의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예.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이신 거고 예. 저는 저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예. 팔지 않는다 않고,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만약에 네. 이제 뭐 몇 년 향후 이제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만약에 송파 쪽으로 간다면 어느 쪽이 조금 송파를 이거를 팔아야만이 갈 수 있습니까? 전세로 이렇게 껴놓고 사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팔고 그 세금 관계 때문에 네네. 예 그러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1, 2년간 안 움직이실 거잖아요. 예예 그때 고민하셔야죠. 예. 송파는 A급으로 따지자면 1, 2, 3, 4단지 그리고 헬리오시티란 말이에요. 예. 요즘 그 파크리오도 정도는, 가격이 많이 예.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는 찬성을 할게요. 예. 1, 2, 3, 4, 거기는 5단지 조금 파크리오 그리고 헬리오시티. 예 근데 거기는 조금 자금력이 부족할 것 같고 네. 계룡역이나 가락동 쪽은 어떨까요? 자금력이 아직 아이가 어리신가요? 예 초등학생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는 데가 지금 좀 정해져 있어요. 예. 자, 지도를 좀 줄여서. 지금 이제 석천 쪽에서 가락거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즘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가지고 막 그쪽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예. 1, 2, 3, 4단지에서도 밀리고 헬리오시티에서도 밀리고 예. 하다 보면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쪽에. 예. 오금동이나 경찰병원에서 오금동 이렇게 여기 이제 가락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연결돼 있는 데 있죠, 여기. 예. 여기 이제 송파역하고 가락시장하고 계룡역이 오금 요사 요렇게 오금 위에까지는 조금 저는 지금은 좀 그래요. 요 아래쪽 여기 예. 송파월 애미안 요런 데 있죠? 헬리오시티 건너편 예. 쪽에 그죠? 여기 이제 사시면 되겠죠. 예. 저도 되도록 그쪽을 전철 좀 이렇게 가까운 보고는 데로. 있었는데, 예. 아이도 어리니까 학교 다니기도 좋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헬리오시티 지금 학교가 없어갖고 고민이 많았는데 뭐 다시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지금 예, 여기 예. 학교가 잘 돼 있어요. 예, 이쪽으로 예. 아파트 매입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원한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우선 가지고 계시는 이 둔촌 푸르지오 아파트 매도 시기 조금 더 늦추셔야 한다라는 점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엘스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1가구 2주택이라서 지금 세테크적인 부분 상담 좀 받으려고 또 문의드리고 있고요. 네. 또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자이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네.
네네, 분양받았는데 이 부분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를 줘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자,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 송파구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네네. 잠실 엘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이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세금 네. 문제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세금은 사실은 세무사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이랑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가장 네. 중요한 건 세무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전문 상담은 세무사분한테 하시고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집이 두 채라고 그러셨는데 언제 사신 거죠? 파크리오. 엘스 아파트는 지금 5년 됐고요. 네, 엘스 아파트 5년, 2012년도, 그죠? 예. 그리고 잠실은요? 파크리오는 파크리오. 2년 전에요. 에? 15년에. 2015년. 딱 예. 3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요. 2년 3년 남았어요. 넘으셨어요? 아니요, 2년. 2년 남았어요. 이건 15년에 지금 사셨고, 15년 예. 사셨고, 2017년 됐으니까, 지금, 네. 그 엘스를 팔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시는 거구나. 네. 아, 고민하실 수밖에 없네요. 둘 다 지금 비슷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엘스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스는 예. 팔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파크를 매도해야 되는 건지 안 이거 그러면 명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명의는 이쪽은 지금 남편 명이고 엘스는요? 엘스가 남편 명이고 아. 파크리오는 공동 명이에요. 아, 이거 공동으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는 그렇게 될지 몰라요. 공동으로 해놨으면 네. 부부 서로 증여를 좀 해서, 그죠? 네. 원가를 좀 올려가지고, 정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네. 예. 근데 이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파크리오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네. 이제 일반과세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네.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순서가 먼저 주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크리오는 이제 일반 과세고 그렇다고 해도 파크리오를 가져가는 것보다 저는 엘스를 더 찬성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파크리오를 일반 과세를 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좀 나을 것 아쉽습니다. 같은가요? 네네, 뭐 어떤 네.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하는데 잠실 네, 파크리오가 몇 평이죠? 33평이요. 33평에 뭐 일단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살 때 2015년도에 살 때 얼마였어요? 8억 4천이요. 8억 4천. 지금 얼마예요? 지금 11억 5천 정도. 11억 5천 정도. 만약에 얘를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게 되면 남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만약에 매가가 한 7억 정도 한다 그러면 증여를 해서 원가를 좀 올려서 한 5년 정도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 5년 기다리고 하면 세테크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공동명이니까 예를 들자면 얘를 더 장기적으로 5년 이상 가져가실 거면 부부 증여를 해가지고 서로 증여를 해가지고 원가를 좀 올릴 수는 있죠. 네. 11억이니까 그죠? 네. 서로 네네. 증여하게 되면 6억까지 안 내잖아요, 부부가. 네네. 그렇게 되면은 11억으로 원가를 올려놓고 한 5년 정도 놔두면 되죠. 증여는 미리 5년 있다 이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높이 나오면 양도소득세로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부부 증여를 해서 얘를 원가를 올려놓고 5년 이상 놔뒀다가 파세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네. 하나 건졌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더 그리고 궁금한 아까 거. 네. 경희궁자이. 네? 어디? 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 네네. 네. 경희궁자. 오피스를 분양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경희궁자이가 몇 평짜리예요? 오피스텔이니까 실평수는 8평? 10평, 8평. 여덟 평. 얼마예요, 예. 그리고? 분양가요? 2억 5천이요. 네. 2억 5천이요? 예. 2억 5천. 2억 5천 받으셨어요? 네. 싸게 받았는데? 월세 얼마예요? 분양가가 이 정도고요. 월세요? 네. 월세는 지금
저기 천에 90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2억 5천 맞아요? 분양가요. 분양가가. 네네. 아파트 아니고 오피스텔이라서. 오피스텔이라서.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입주하거든요, 지금. 그게 있어요. 이거 분양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 처음에 받았죠, 2년 전에. 2년 전에. 예. 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2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2년 전에는 사실은 2억 5천이 이 7.8평이요. 브랜드 가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센 가격이에요. 네, 센 맞아요. 가격. 예.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거 2년 전에 물어보셨으면 저는 이제 회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2년 전이었으면요. 지금 이제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2천에 7, 80만 원에다가 이 정도 가격에 사지도 않고 이때 산 가격이 이미 이제 가격 차익이 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이미 2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2억 5천 주고 사셨는데 천에 90이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고 뭐고 간에 뭐 어디 대형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을 짓던지 간에 뭐든지 간에 임차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차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월세가. 그러니까 월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매도하실 수가 없죠. 이게 가져가야죠. 지금은. 왜냐하면 2억 5천 기준으로 어디 가서 뭐 2천에 한 80골 되는 건데 이런 거 사기 어려우세요. 지금은. 그때는 많았어요. 더 좋은 게. 근데 이미 지금 시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기준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본인은 2년의 기회비용을 사실 잃어버렸지만 어차피 잃어버린 거 지금 지났으니까 할 수 없고 얘는 가지고 가라 등기치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 경희궁자의 오피스텔은 보유하시고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으로 더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고민하시던 이 송파구의 아파트 2개는 부부 서로 증여를 이용하셔라라는 팁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또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네, 영등포구 양평동 5가 한신 네. 아파트 25평형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21년이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네. 세금을 안고 가면서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한신아파트 영등포구 양평동 5가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기 전에 이걸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양평동에 아파트를 지금 이제 갖고 계신데,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지금 이제 뭐 이게 올림픽대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자, 잠시만요. 자, 올림픽대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목동하고도 가까운 곳이죠. 이게 넘어가면 바로 여기 목동 쪽이잖아요. 근데 네네. 길 건너에 있는 바로 이렇게 9호선 이제 전철이 연결돼 있는 그 이제 한신 휴플러스라고 이렇게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유도역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번듯하게 이제 양평 한신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는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중공업지 이전에 대한 개발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A클래스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매매가 얼마 하시죠? 지금 한 4억 2, 3천 하는 것 같아요. 4억 2, 3천. 몇 평이요? 25평형이요. 25평. 몇 년식이에요?
96년이요. 96년.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와, 싸다. 이해되십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이 아직 전체적으로 개발이 다 덜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점점 한 5, 6년 전하고 바뀐 게 뭐냐면 중공업지 이전 개발 발표에 의해 갖고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가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가 공장형 아파트들이 멋진 게 많이 들어서는 거예요. 요즘 공장형 아파트 되게 잘 짓거든요. 그러니까 주위가 미니 여의도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네. 수요자의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변이 어떻게 바뀌냐면 개인적인 브랜드 커피 전문점에서 프랜차이저로 바뀌고 식당도 프랜차이저 식당이 들어가고 프랑스 레스토랑 소규모 것들이 들어가면서 수요자들의 레벨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도를 지금 현재 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기왕에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빚을 보고 있는데 빚 보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팔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입주권이라는 것은 등기 치고 등기 쳐야만이 주택으로 개수에 포함이 돼요. 그 의왕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네. 입주권으로 등기 우리가 입주하는 거 입주권 상태 분양권 상태가 아니고 등기를 쳐서 주택으로 등기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일시적으로 3년 안에 매도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이 네. 21년이거든요. 제가 19년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네네. 3년이니까 21년이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그때예요. 네, 그때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이 지역은. 네네, 상관없는데, 지금 막 4년, 5년까지 생각하시기는 좀, 그렇고, 보통 부동산 6개월, 1년 단위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급변하기 때문에 정책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주권 돼가지고 등기 칠 때까지는요, 안 파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좋은 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네, 이제 빛을 막 보기 시작한 아파트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만큼 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새 아파트 입주 등기하실 때까지는 우선 더 보유하시고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또 저희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렇게 전화로도 여러분의 고민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좀 전화 상담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세미나 참여하시면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 주실까요? 네, 지금처럼 이제 방송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즉답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받기 때문에 옆에서 질문하는 걸 듣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좀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세미나에 오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더운 여름에 어디 가서 땀 흘리지 마시고 이 대표님과 함께 시원하게 좀 세미나 참여하시면서 소개했던 고민들까지 좀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이 1시에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이번 세미나 역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와 접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6.19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의 분양권 시장 거래는 조금 주춤한 반면에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가격이 이 최근 몇 개월 만에 수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러모로 커지면서 이 부분이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울 입주권 이야기 좀 대표님과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뭐 DTI라든가 적용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주권으로, 편리한 입주권으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돌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자금들이 입주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분양권 거래, 줄고 입주권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살펴보실 때, 지금 그라시움, 강동구 그라시움을 예를 좀 들자면요. 4월, 5월 달에 5억 7천, 59제곱미터짜리가 5억 7천, 8천이었던 것들이 이번 달이죠. 7월 달에 6억 6천이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한 1억 정도 오른 거예요. 진짜로 엄청 올랐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73제곱미터짜리 6억 6천짜리가 지금 7월 달에 이제 7억 6천까지 지금 오른 모습 볼 수 있고요. 84제곱미터짜리도 7억 5천에서 지금 8억 2천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요. 59제곱미터짜리가 5월 달에 이제 7억이 지금 7억 3천대 이상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4제곱미터짜리가 8억 3천짜리가 8억 7천 됐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사실은 좀 솜방망이 같은 제도였는데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비조합원 우리 같은 매수자들한테 양도하는 입주권의 가치가 크게 지금 상승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갈 곳이 없는 자금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샀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이거 오를 수 있겠구나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6.19 대책 이전보다는 지금 입주권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 3개월 만에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입주권 거래량하고 정반대로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는요. 5월 달에 이제 1132건에서 6월 달에 803건으로 상당히 줄은 거예요. 이 파란색이 이제 지금 입주권이고 지금 분양권, 이 파란색이 분양권이고 이 빨간색이 지금 입주권인데 쭉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이 분양권이 인기가 있다가 뚝 떨어졌죠. 지금 6.19 대책 이후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권들은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주권 상태가 지금 6월 달에 뭐 600건으로 별로 실질적으로 490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상당히 줄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주권 상승 이유하고 그 주의할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입주권 상당히 좋습니다. 뭐 투자해가지고 차익 남기고 뭐 세금 낼 거 내고 뭐 주의하실 점은 다운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녹음기 들고 다 돌아다니면서 찍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운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해 113 대책 부동산하고 113 대책 이후에 사실은 뭐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19 대책에서 별다른 제재 자체가 크게 없었어요. 손방망이에요. 옛날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비하면은 굉장히 약한 제도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로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럼 세금 얼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세금 내지. 왜 프리미엄은 세금에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그냥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지금 진행을 막 음마아파트나 잠실 같은 경우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입주권이 프리미엄이 거래가 자유롭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거고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줄면서 주택 수요층이 입주권으로 완전히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 끝난 곳, 완전히 끝난 곳도 꽤 되죠.
거기 단지의 입주권 거래량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입주권 내놓는 것들이 막 지금 걷어들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19조 도시정비법 19조 1항 19조하고 19조 2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도시정비법 19조 1항 이후에 공유 부분과 그리고 2호의 세대 그리고 3호의 여러 이 법률이라서 너무 길어갖고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3호의 여러 개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될 수가 있어요. 잘못 주택을 샀다가는 재건축의 경우에서도 또 19조 2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법제처하고 지금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투기가열지구하고 투기가열지구를 만약에 이번에 이제 지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후 거래를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주택을 못 받는 거야. 전부 다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만 그런 건데요. 도시정비법으로 된 데 말고요. 그런 경우에는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입주권이랑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을 팔 때 입주권을 주택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한다만 봐가지고 잘못 실수하는 분들이 많은 게 등기를 쳐야 주택으로 보고 2년 가져가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입주권 사신 분들은 비과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팔 때 일시적 2주택 외에는 비과세 적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입주권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조합원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조합원이 되지 않는 입주권도 분명히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법률 상황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가시면 이제 19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보기 복잡하죠. 그러나 이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입주권 사시는 건 좋은데 주의할 점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그만큼 좀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분명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입주권을 사시더라도 그 조건에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또 현금 청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물도 있기 때문에 꼭 투자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같이 살펴볼까요? 네, 저는 일산 서구 주엽동 강선 6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서울 마포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마포에 도화 삼성이랑 대림 1차를 보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을지 네. 지금 걱정이 돼서. 네, 지금 현재 일산 서구 주엽동 강선 6단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네. 마포로 좀 이사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도를 하고 마포구 네. 삼성 아파트, 도화동 삼성 아파트나 대림 1차 아파트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가치가 있을지 궁금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네,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일산 주엽동 아파트 죄송합니다. 몇 평에 거주하세요? 네, 60평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주 넓게 사셨네요. 그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긴 한데 자, 지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주엽역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대단지들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60평에 거주를 하셨는데 보통 한 9억 정도까지도 시세가 갔던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일산에서도 인기가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좀 살펴보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3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대화, 주엽, 이렇게 마두 해가지고 이쪽이 조금 더 이제 인기가 빠지고 이쪽이 좀 그래도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다. 60평 너무 크죠? 수요자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매도는 하시는 게
맞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얘가 집값이 좀 올라주면 안 움직이셔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지도를 줄여서 살펴보시게 되면, 매매가 한 6억 정도 하죠? 아, 요새 7억 좀 하는데. 와,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쪽에 개발하는 이야기 때문에 좀 그러는 건데, 7억이면은요, 사실은, 예, 지금 이제 여기 일산이죠, 일산. 근데 삼성지구 인기 많잖아요, 그죠? 네. 삼성지구 가시면, 이 7억보다 덜 주고 30평대를 살 수가 있어요, 새 거를.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인기가 네. 있어서 잠깐 뜨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걸 팔고서 지금 이제 우리 근거리 이제 마포 쪽으로 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마포 여기 있는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마포역에 지금 마포 삼성 여기 있습니다. 마포 삼성 아파트가 가든 호텔 뒤에요. 네? 가든 호텔 뒤에. 네, 가든 네, 호텔 뒤 거기요. 맞아요. 이거 서울 네. 베스트 웨스턴 서울 가든 호텔 뒤에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이제 5호선 그리고 뭐, 네네. 뭐 경의중앙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전철이 흐르고 있죠. 상당히 이 교통도 좋고요. 이게 길로 이렇게 가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7억대 초반이면은 사지 않아요 지금? 아니요, 거기 9억 5천이에요. 몇 평대가요? 50평이에요. 49평. 아이 또 큰 걸로 가시려고요? 아, 저희가 식구가 좀 있어서. 아, 그 30평대 말씀드린 건데. 아, 9억 5천? 네. 뭐, 대형평형 9억 5천이면 저렴한 거예요, 여기서. 네. 뭐, 사시는 거 괜찮습니다. 사시는 거. 그래서 줄여가시는 줄 알았더니 가족이 많으시는구나. 네네. 네. 여기 괜찮아요, 여기 투자하시는 거. 그러면 한강에 보이는 대림 1차는 어떤가요? 대림동인가요, 거기가? 아니, 바로 마포대교 밑에 있는 용강 대림 1차 아파트요. 아, 용강 대림 1차 아파트? 네. 용강 대림 1차 아파트.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강변에 한강이, 마포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지금 매매가가 얼마죠, 그게? 거기는 10억 5천이에요. 아, 한강 보이는데 연식은요? 네. 연식은 거기는 15년 됐고, 도화삼성은 23년 됐어요. 그렇죠. 지금. 제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방송 관계상 따로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찾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한강변 쪽의 아파트가 이 마포 네. 쪽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쪽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걔보다 걔가 더 좋은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지도가 하나라서 이렇게 비교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할 건데, 마포 삼성은 일단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예, 안 예, 보여가지고. 네.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선 시청자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일산은 매도하신 후에 그리고 마포로 이사하시는 거 찬성 의견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저 시간 관계상 짧게 문자로 온 내용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8975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퇴직금이 4년 후에 퇴직인데 막내딸이 대학생이고 퇴직금은 3억 원 정도 됩니다. 자, 퇴직금으로 상가를 투자해야 할까요? 수익형 주택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좀 보내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1분 안에 대답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미나에 오셔서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서 요거는 오셔서 듣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부분은 조금 답이 어려운, 좀 길어요. 좀 네네, 네, 어려운 게 말씀을 아니라. 나눠봐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세미나 저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는요,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고요. 직접 현장에서 대표님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도 진행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고요. 이번 세미나 역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와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방금 문자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는 꼭 전화하셔서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운 날씨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즐겁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